안녕하세요. 제15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 온라인 설명회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사회 참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말일 텐데요. 아마도 어렵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설명회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사회 참여 활동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꼭 참여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하면서 계속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 소개와 일정, 참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참여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참여의 4단계 활동은 어떤 것인지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15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 소개. 이제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5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서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미국 시민교육센터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입니다. 미국 시민교육센터가 창안한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대회는 4단계의 사회참여 활동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진행했던 4단계 사회참여 활동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선심사를 진행합니다. 예선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하는 12개 팀들은 많은 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11세에서 19세 청소년이라면 학교를 다녀도 다니지 않아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2024년 제15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서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서강대학교는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싸워온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2001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0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 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미국 시민교육센터와 MOU를 맺고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를 기획하여 2009년부터 전국 규모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프로젝트 시티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벌써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청소년과 교사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교육센터 뉴스레터에 한국판 프로젝트 시티즌으로 대회 개최 소식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특히 지난해에 이어 서강대학교와 공동으로 대회를 주최하고 서강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되는 등 해가 갈수록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좋은 사례들을 계기로 현재는 많은 시도교육청들과 기관들에서도 사회참여 발표대회 혹은 사회참여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각 시도의 다른 대회나 프로그램에 참가하더라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사회참여 발표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대회 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원고 접수 마감은 9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가 신청 및 원고 접수는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선 결과는 10월 11일 대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에요. 본선 대회는 11월 2일 토요일에 서강대학교 정화상관 제2302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이제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 참가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대회에 함께 참가할 모둠을 구성해야 하죠. 대회에 참가하려면 사진에서처럼 4명에서 8명 사이의 모둠을 구성해야 합니다. 4명, 5명, 6명, 7명, 8명이면 다 가능합니다. 한 학교에서 여러 모둠이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학교 선생님, 시민단체 활동가, 청소년 지도사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부모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지정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는 없어요.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에 참가하려면 팀원들과 다 함께 참가 신청을 해야겠죠? 대회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 중앙의 대회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참가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참가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서는 참가자의 나이에 따라 만 14세 이상과 만 14세 미만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한 가지 더 제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동안 진행했던 사회 참여 활동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대회 홈페이지 중앙의 원고 접수, 정보 수정 메뉴를 클릭해 보고서 원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시는 9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원고 접수 마감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선발합니다. 예선 심사 결과는 10월 11일 금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선발된 12개 팀은 11월 2일 개최하는 본선대회에 참가하여 사회 참여활동 발표 기회를 얻습니다. 제12회, 13회 본선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줌과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 등 온라인 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본선대회는 제14회에 이어 서강대학교에서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직접 얼굴을 보며 치르는 대회에서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회 결과를 보면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본선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대회는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매년 전국에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예선 심사를 통과한 12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해요. 본선 대회는 각 모둠의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을 나누며 서로 배우고 서로 축하와 격려를 해주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을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 참여가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아봅시다. 청소년 사회 참여 소개 및 사례. 사회 참여란 무엇일까요? 사회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뭔가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2가지 사회 참여 활동 예시를 보면서 함께 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안동의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문화재 안내판에 어린이용 설명 QR코드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찾기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을 했어요.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4학년 문화재 조사 발표 수업 시간에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한자어와 모르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화재 안내판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사회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2021년 당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문화재 설명 페이지로 들어가 보니 어린이를 위한 자료들이 2013년부터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어린이를 위한 문화재 안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에 문화재 안내판의 내용으로 문화재를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니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비 사업과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자문단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자문단의 경우 고등학생이 참여하고 있어 문화재 안내가 고교생 수준에 맞춰진다는 것, 그리고 단지 일회성 피드백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문화재 안내판의 문제점과 원인을 정리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다 함께 고민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 논의를 통해 자신들이 바라는 어린이용 문화재 안내판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정한 후 안내판 제작 기준을 바탕으로 1차 안내판, 2차 안내판을 만들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 직접 만든 어린이용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안동시청 시민자문단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시청 문화재 안내판 담당자로부터 문화재에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지 않도록 하나의 안내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안내판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어린이용 안내 QR코드를 안내판에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안내판에 어린이용 안내 QR코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범 문화재로 소개서원을 선정해 어린이용 안내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여 마침내 어린이용 문화재 안내 QR코드가 안내판에 부착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안동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추가로 문화재 4개소의 어린이용 QR코드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문화재 까투리 모둠이 직접 나레이션한 설명 영상이 들어간 QR코드를 안내판에 부착했습니다.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이 사회 참여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 참여하였고 초등학생으로는 최초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서는 본선 진출자들의 공공정책을 실현하고자 참가 모둠이 직접 선정한 공공기관의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까투리 모둠이 개발한 공공정책도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에 제안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이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았고 이 모둠을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우수 사례 시상식에 초청했습니다.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문화재청장과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 담당자들 앞에서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특별상으로 문화재청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문화재청에서는 어린이 안내판 QR코드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등학생인 문화재 까투리 모둠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을 변화시키게 된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대회가 끝난 후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로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잠시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꼭 나이가 많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사회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사회 참여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누구든지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WCS 모둠은 우리 마을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한 시내버스 만들기를 주제로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했어요. 강원도 양양군의 마을에서는 하루에 5번만 버스가 옵니다. 배차 간격은 3시간, 막차는 오후 4시 50분. 그마저도 있는 힘껏 손을 흔들어 버스기사님 눈에 띄어야만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정류장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방치된 쓰레기들과 벌레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의 다른 정류장 모습이에요. 여기는 앉기만 해도 끼익 소리가 나는 낡은 의자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낡고 딱딱한 의자는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WCS 모둠은 마을의 버스 운영에 대해 학교 친구들과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내버스 운영과 정류장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공공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친구들은 함께 양양군 의회와 양양군청을 방문해서 면담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캠페인과 기사님 힘내세요 캠페인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을 제10회 대회에서 발표했는데 이때 양양군청 공무원들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WCS 모둠이 직접 만들어 발표 때 보여줬던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34개) 지금까지 본 담배꽁초 개수야. 과연 내가 오늘 버스를 기다리면서 몇 개의 쓰레기를 보고 치웠을 것 같니? 썩어 빠진 의자에서 20분 동안 버스를 기다리면 얼마나 엉덩이가 차갑고 베기는지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아픈 상태야. 야, 다른 버스 정류장도 이러냐? 아니 여기만 그래. 그래! 우리가 해보는 거야! 왜 자꾸 버스가 안 오는데?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을 때야?
띠리리리 띠리리리. 지금까지 이런 버스 정류장은 없었다. 이것은 정류장인가 쓰레기장인가? 오늘부터 동네 없다. 마침내 WC S모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후 5시 전에 끊어지던 시내버스 운행이 연장되었습니다. 마을의 버스 정류장도 기존 노후한 정류장에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지붕이 있는 정류장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낡고 끼익 소리가 나던 의자도 이제 튼튼한 새 의자로 바뀌어 지역 주민들이 한결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WCS 모둠이 면담했던 시의원이 군청에 요청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계기로 WCS 모둠은 앞으로 주변에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께 계속 사회 참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사회 참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실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라는 단원이 있죠.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는 내용도 있어요. 안동의 초등학생들도 이 단원을 배우며 직접 사회 참여를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청소년 사회 참여 사례들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사회 참여까지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사회 참여 전혀 어렵지 않죠? 이제 사회 참여를 함께 준비해보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시티즌에서 제안하는 사회 참여의 4단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시티즌의 사회 참여의 방법은 1단계 문제점 찾기, 2단계 기존 대안 정책 조사, 3단계 새로운 공공정책 만들기, 4단계 실천하기 등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나가면서 사회 참여 활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문화재 까투리 모둠과 WCS 모둠의 사례를 각 단계에 맞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인 문제점 찾기의 단계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문제들을 찾아봅시다. 나의 연령대 친구들이 느끼는 문제들, 혹은 우리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너무 넓은 주제의 선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통일 같은 주제가 있는데요. 이 경우 너무 광범위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겠지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해결을 위해 매달리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기존의 정책을 한 가지 선정하여 지지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 발표대회의 목적은 단순히 일련의 활동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고 겪으며 자신의 주변의 사회 문제를 살피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대회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의 시작을 우리 주변을 살피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에서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1단계 문제점 찾기. 첫 번째 단계에서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먼저 함께 모여 문화재 안내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린이 문화재청과 시도 누리집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배움의 권리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찾는 활동을 했습니다. WCS 모둠도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 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창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다는 것을 조사하는 활동들을 했네요. 2단계 기존 대안 정책 조사.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점을 찾았으면 나 말고도 과거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이 발견한 문제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행정기관과 기존의 정책을 조사해보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뒤 우리가 직접 공공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두 모둠은 이런 방법으로 조사했어요. 주제와 관련된 현행법 혹은 지역의 조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는 정책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 혹은 교수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에도 문의해 볼 수 있어요.
3단계 공공정책 만들기. 세 번째는 우리 모둠의 공공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정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공공정책을 만들 때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는 있으나 우리 지역에 없던 정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정책을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둠에서 만들어낸 공공정책을 어떤 행정기관이 실행해야 하는지를 조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시로 함께 알아볼게요.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런 정책들을 제안했어요.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어린이용 문화재 안내판과 이를 담은 QR코드를 기존 문화재 안내판에 부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WCS 모둠의 경우 지역의 시내버스 상황 개선을 위한 버스 공영제 및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정책을 제안했답니다. 4단계 실천하기. 문제점을 해결할 공공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이 좋은 정책들을 실제 우리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을, 시민들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시민들도 우리의 활동과 공공정책에 공감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활동들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 받기,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하기 등등 시민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지지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연락하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행정기관에 직접 청원 혹은 민원을 넣어보거나 연락, 방문을 해볼 수도 있고 직접 쓴 손편지 보내기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랍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문화재 까투리 모둠은 어린이용 안내판 관련 제안서를 보내고 안동시 시민자문단으로 위촉되어 시청을 방문하고 지역 내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 시나리오, 나레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활동을 알리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 친구들의 경우 양양군청과 양양군의회를 방문해 공공정책을 전달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사회참여활동 4단계의 모든 단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의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죠? 대회 제출용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양식입니다. 하지만 폰트와 줄 간격은 지정되어 있으며 페이지 수는 8장에서 12장 사이로 제한됩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지켜서 문제인식 기존 대안정책, 새로운 공공정책 실행계획의 순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싶다면 대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필한 참고 도서인 사회참여 안내서, 아름다운 참여와 박물관을 바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교육센터의 프로젝트 시티즌 교사용 학생용 교재와 사업회가 발행한 청소년 사회 참여 안내서입니다.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지만 책자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화면의 전화번호로 신청해주세요. 재고 소진 시까지 착불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안내서의 45페이지에는 사회 참여활동 되돌아보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 참여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면 이 표를 참고하세요. 또 이 점검표가 바로 저희 대회의 심사 기준표이기도 하니 잘 참고하셔서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바로 이 홈페이지에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회 일정, 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 지난 대회 자료들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참여 사례를 보려면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 홈페이지에 지난 대회 보기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그럼 대회 회차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기를 통해 들어가면 그 해에 참여했던 모둠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모둠의 이름을 클릭하면 다른 화면으로 이동해서 그 모둠이 작성했던 보고서와 발표 영상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명회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대회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대회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참여 활동을 응원하며
올해 대회장에서 모두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